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치매 5등급, 5등급은 이제 치매 등급이라고 그러죠. 치매 등급 어르신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등급이 수가가 제일 낮아요. 그렇지만 업무는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관련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작성해야 될 것도 많고 참 번거로운 그런 어, 등급이 아닐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치매 이제 5등급 치매 5등급이 2014년 7월달에 이제 생겼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2018년도 되면은 또 이제 경증 치매라고 해서 이제 인지 지원 등급이 또 새로 생깁니다. 치매 등급은 신체적으로 별 이상이 없지만 일단 이제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먼저 자 까먹고 뭐 이 정도에서 출발하지만 나중 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일상생활 그런 방법들을 다 잊어버려요. 또 결국 이제 그 상태가 계속 나빠지다가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치매의 원인 그리고 이제 그 확실한 그 치료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도 이 치매 등급 어르신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단은 이제 관련된 의학적인 또 이제 뭐 돌봄 관련된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뭐 추가적으로 그들을 또 뭡니까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치매 5등급 이분들에게 그냥 뭐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치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 교육을 받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치매 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크게 보면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첫째, 일단은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등급 어르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뭔가 해야죠. 상담도 하고 또 인지활동 이제 뭐 프로그램도 하고 자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일지를 또 써야 됩니다. 각종 또 기록물이 있어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렇게 다 화면을 띄워놓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을 웬만하면 다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치매 전문 교육은 방문 요양기관, 그리고 죄간 보호기관, 마지막으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일차적으로 요양보호사 이제 60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엄청 길죠. 솔직히 60시간이 말이 60시간이지 이게 뭐 날로 계산하면 며칠이죠? 하루에 뭐 8시간씩 한다고 쳐도 엄청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여기는 그 시설장,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 이분들이 바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요양보호사보다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겠죠. 특히 이제 이 관리 책임자와 사회복지사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인지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를 지켜보고 관리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이론 과정이 있고요.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이론 과정. 이론 과정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론에서도 기본이 40시간. 그리고 뭡니까? 각각의 급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방문요약, 조회관보 특성에 맞는 그런 시간이 20시간. 여기서 총 60시간이 되는데요. 실습도 받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 또 실습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서 60시간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론도 동영상, 실습도 동영상,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022년도 되면은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집합교육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이 그렇게 많이 개설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그 치매 전문 교육을 받으려고 이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오픈되고 5분 이내에 다 끝나버려요. 워낙에 이제 뭐 전국에서 다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좀 숨통이 좀 튄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왜 13시간을 더 많이 듣는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문 요양 기간에 센터장 이분들은 방문 요양 과정 60시간을 다 듣고 나서 13시간을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회관 보호 기간에 센터장 이분도 60시간을 다 들으시고 나서 13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 전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알림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종사자 교육이 나와요. 이렇게 뜹니다. 근데 보십시오. 공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치매 전문 교육.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진행이 됐고 10월달까지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이렇게 자주 열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종사자 교육란을 보시면은 치매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안내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부 사항 안내, 또 이제 뭐 전산으로 교육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관별로 2명까지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 된 적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게 꼭 정해진 룰은 없더라고요. 3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그냥 듣게 하지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이 그렇게 많이 개설 안 돼요. 저도 이제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추정을 해보건데 이쪽에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 강사들이 이제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이제 특히 치매는 의학적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 또 이제 간호사 이분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다 보니 집합교육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산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기관, 그 종사자 그분들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그런 좀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마다 2명씩으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또 하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치매 전문 교육이 워낙 시간도 길고 또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요양 쪽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를 뽑을 때 치매 전문 교육을 다른 기관에서 이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와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괜찮거든요. 우리 기관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어느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치매 전문교육을 신청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에 어떤 시설이건 일단은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육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참 어렵게 이제 받았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5등급 받으신 분들한테는요, 다른 서비스는 일단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을 갔는데 그분이 5등급이에요. 5등급.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만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방문 요양,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수발 사항들 되겠죠. 뭐 이제 옷 입혀드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밥하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이제 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아니지만 그 이제 거동을 도와드리는 기본적인 것들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 여기 나왔죠. 5등급 수급자가 주요관보급여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을 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입원, 사망 등으로 주요관보급여를 하루에 8시간을 다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반 방문 요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해당 그 수급자분이 주요관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주요관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 간단하게 도와드릴 수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나오지만 주요관보호기관에서는 5등급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보니 이렇게 이제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문요양 역시도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 서비스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에 한해서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에서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을 함께하기 훈련. 즉 말해서 기본적으로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하고 나머지 이제 신체활동 먼저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요양보호사가 60시간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아서 해야죠.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바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획을 세워줘요. 수급자별로. 조금 이따 이제 그 양식도 보여드릴 겁니다. 수급자별로 계획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인지자극활동이라든가 뭐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이들은 치매 전문 교육을 60시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지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 훈련, 뭐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 또 뭐 진압력, 그리고 이제 뭐 집단 프로그램에는 이제 뭐 음악활동, 인지자극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민요 따라하기, 악기 연주, 옛날 노래,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어르신을 상대로 뭔가 프로그램 진행하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인지활동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 하다 보면 그가 뭐 이제 뭡니까 이제 많이 하시는 이제 콩고르기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신체 활동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인지 활동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이 구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지 활동 프로그램 대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활동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라는 말씀이죠. 자, 현재로서는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이 조금 더 나와요. 그러니까 1인당 하루에 5,760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 5등급 수급자분들이 워낙 이제 수가가 낮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렇게 가상이라도 줘줘서 그나마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어떻게 되느냐, 2022년도 되면은 그 가상 금액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자를 이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왜 효과성이 없다고 그럴까? 참.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2020년 12월까지 지급되었던 인지활동 그 가상금,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주회관보호와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줬던, 이미 그런 지금 이제 안 주고 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앞서 살펴봤던 5,760원 있죠. 5,760원. 이 가상금이 2022년부터는 이제는 줘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반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또 방문 간호 역시도 간호사 또 이제 간호조무사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면 인지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좀 뭐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이분들도 역시나 방문당 1,500원씩 가산을 해줘요.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건 역시도 2022년 되면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회관보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회관보호.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주회관보호 기간은요, 5등급이 오신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뭘 해야 되느냐? 인지활동 프로그램 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돈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5등급 치매 수급자 인지활동은 필수다. 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1등급부터 4등급이신 분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냥 한 주에 3번 또는 이제 한 달에 12번 정도 이런 그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한 번 서비스 영역 또는 60분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 이때 그러면 누가 프로그램 진행하느냐? 주회관보호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진행하죠. 그러나 주회관보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리자도 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누구였습니까? 시설장도 되고 사회복지사, 또 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도 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외부 강사도 가능합니다. 외부 강사도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 강사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만 또 해당이 돼요. 주회관보호 기관 같은 경우에 이처럼 5등급,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한테 인지활동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체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일체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외가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21일이 아직은 경과를 안 했어요. 그럼 21일,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채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공단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또 이제 뭐 천재지변 뭐가 있을까요? 뭐 지진, 뭐 많지 않지만 지진, 또 이제 뭐 여름에 그 홍수, 또 호우, 또 뭐 폭염, 또 한파,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제 천재지변,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인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매달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용, 일정, 횟수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사장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치매가 있는 그 수급자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하고 이제 다 있으면은 이제 업무 수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겠죠.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뭔가를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이걸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건 어디서 양식을 다운받느냐? 자, 이제 공단 홈페이지 법령 자료실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병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그리고 이제 세부사항. 그러니까 이게 고시가 있고요. 여기 고시가 있고 세부사항이 있는데 이 세부사항을 일단 다운받아서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쪽에 양식이 쫙 뜨거든요. 여러 가지 양식이 뜨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4호 양식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작성 요령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샘플로 제가 했던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 쓰고 그리고 이제 욕구 사정 그냥 그 수급자에 대한 상태를 쭉 적어주면 됩니다. 신체, 질병,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이런 내용을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있죠. 그거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욕구 사정을 이미 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 그러니까 수급자별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에 별도로 뽑은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방문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 이분들은 이게 주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 양식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양식이 공통된 양식인 게 뭐냐면 그 방문요양 기관에서 이제 뭡니까 그 수급자를 방문하면서 이 양식을 쓰는 사회복지사도 이 양식을 쓰고요. 또 이제 그 5등급 수급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제 관리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 관리자도 이 양식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좀 분리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가족 및 환경도 이제 작성하고 종합적인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 자, 이 파트는요, 바로 사회복지사 몫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산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 기관에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 양식을 작성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인 사람들이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급여 제공 계획에 쓰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내용을 쓰느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쓰시는 겁니다. 인지 자극, 신체 능력, 잔존 유지, 필요 내용, 제공 방법 이렇게 이제 이것을 바로 프로그램 관리자 이들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방문요양 기관에 딱히 뭐 그죠. 거기는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없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방문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장이 하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이걸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급여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확인 내용 조치사항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작성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가산 사회복지사는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관리자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그 일지에다가 두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매 전담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실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자들만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예? 이거 되시죠? 특히 이제 이쪽 프로그램 제공 계획, 목표,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성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도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주요관 보호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 양식을 또 쓰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제가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양식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죠. 1등급부터 4등급 치매 수급자는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주 3회 또는 월 10회 이상 예, 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그 경우에 이런 양식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작성하셔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맞춤형 프로그램 그 영상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그러면 뭐 하는 게 없느냐? 분명히 60시간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인지활동 인지 그 기능 향상을 위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뭔가를 기록을 남겨야 하나 되는데 그래도 간단합니다. 이분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요양 쪽, 이쪽은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여기 저 인지활동 뭐 몇 분 했는지 숫자만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주요관보호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제 체크하고 예, 간단하게 적고 그냥 시간 적고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기록할 건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작성할 게 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등급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할 때 이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치매 전문 교육을 마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인지활동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기록물을 작성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